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덴서의 직렬, 병렬 접속과 그리고 콘덴서가 저장 에너지와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콘덴서의 직렬, 병렬 접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렬 접속입니다. 직렬 접속. 우리가 이 콘덴서 C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를 회로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콘덴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렬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QC1, 여기를 C2라고 하고 여기 어떤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을 V다 라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회로를 보시게 되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전압 V를 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전류가. 이때 이 전류가, 즉 물이 흐르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1에서의 전류나 C2에서의 전류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C1에 흐르는 전류나 C2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그런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입니다. 즉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에 대한 식이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전류나 똑같이 시간, 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얘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왜? 같은 회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의 전하량이나 여기의 전하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렬 연결에서는 이 C의 전하량 Q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Q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 그럼 C1에도 전하량이 Q이고 C2에도 전하량이 Q이다 이거. 똑같이. 그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Q가 인가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고요. 여긴 마이너스니까 다시 여기는 플러스 Q가 되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Q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Q가 일정하다 이거죠. 그럼 이때 C1에 걸리는 전압을 V1, C2에 걸리는 전압을 V2다 라고 해보면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서 V1 더하기 V2가 전체 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식을 써보면 Q는 C, V죠. 그럼 V는 C분의 Q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C분의 Q는 C1분의 Q 플러스 C2분의 Q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Q를 없애게 되면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직렬 연결 시 토탈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C 플러스 C2분의 C1, C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직렬 연결 시 정전 용량 C의 토탈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C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얘는 2페럿이라고 보고요. 얘는 3페럿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얘 합성 정전 용량 CT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하게 되면 5분의 6, 1.2페럿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C라고 하는 것을 이 정전 용량을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C가 여러 개,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점점 되겠죠. 그쵸? 또 한 가지 얘가 동일한 용량의 C가 얘가 2페럿이고 얘가 2페럿이면 똑같은 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게 되면 1페럿이 되네요. 그죠? 동일한 것이 두 개 연결되면 그 전체 값은 2분의 1배가 되더라. 그렇죠? 똑같은 게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값이 3분의 1배로 된다. 이걸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다? C가 직렬 접속되어 있으면 전하량 Q는 일정하다. 여기에 Q나 여기에 Q나 전체 Q는 같다. 그리고 합성 정전 용량 CT는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이고 직렬 연결할수록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병렬 접속입니다. 두 번째는 C의 병렬 접속. 병렬 접속은 전원에 대해서 병렬로 접속이 된 거죠. 자, 여기 C1이라는 게 있고 여기 C2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V다 라고 보고요. 얘를 C1, 여기를 C2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원이 있고 부하가 있으면 소자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얘를 I1이라고 하고요. 얘를 I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I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전류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전하량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류의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전하량이 되니까 그럼 얘는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가 됩니다. 그쵸? 근데 얘를 Q1, 얘를 Q2, 얘를 전체 Q라고 한다면 Q 전체 전하량은 Q1 플러스 Q2가 된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병렬에서는 여기에 전체 전압이나 C2에 걸린 전압이나 C1에 걸린 전압이나 뭐가?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자, Q는 Q1 플러스 Q2 대입을 해보면 Q는 CV 더하기 Q는 CV 그죠? CV가 돼요. 이때 똑같이 VVV가 약분이 되면 전체 정전 용량 CT라고 하는 것은 C1 플러스 C2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렇게 병렬로 C가 얘는 2페럿이고 얘는 3페럿이다 라고 하면 얘 토탈 합성 정전 용량 CT는 그냥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2 플러스 3 해서 5페럿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병렬 접속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화작용입니다. 중화작용. 자, 어떤 공간상에 어떤 매질에 또는 뭐 공기 중에 진공 중에 도체구 두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체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도체구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R1이다라고 쓰고 얘의 반지름을 편의상 R2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R1에 대한 얘 정전 용량 C1은 9니까 4파이 입실론 R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C2는 9죠. 4파이 입실론 R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정전 용량이. 그럼 이때 여기에 Q1이다 라고 하는 전하량을 주면 얘는 분명히 4파이 입실론 R1분의 Q1이라고 하는 전압이 생길 거예요. 즉 Q1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주면 V1이라고 하는 도체 표면에 전이가 발생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Q2라고 하는 전하량을 주면 얘는 V2다라고 하는 표면 전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얘가 Q1이 있고 Q2가 있으면 서로 유도작용이 발생하겠죠. 근데 지금은
유도 작용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1, Q2. 그럼 여기에서 이 Q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으로 써보면 C1, V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C2, V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토탈 전하량을 구하는데 얘랑 얘를 이렇게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선에 똑같이 연결을 했을 때 이 전체 전하량 Q라는 것은 Q1 플러스 Q2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얘는 C1 V1 플러스 C2 V2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C1은 4 파이 입실론 R1 V1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R2 V2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4 파이 입실론이 동일하니까 얘를 R1 V1 플러스 R2 V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전체 전하량이. 그렇죠? 그러면 얘를 도선으로 이렇게 묶으면 어떠한 대지전이를 위해서, 즉 대지전이 V 이퀄 0인 기준으로 요 전이가 V로 바꿉니다. 그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V1이었던 애도 V로 바뀌고요. V2였던 애도 V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도선에 얘의 정전 용량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 두 개가 도선으로 연결됐으니까 하나의 도체예요. 이렇게 도체.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얘의 정전 용량은 C1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이는 V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잘 보니까 C1과 C2가 병렬 연결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럼 합성 정전 용량 C는 C1 플러스 C2가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 파이 입실론 R1 플러스 R2가 돼요. 그죠? 4 파이 입실론 R1, 4 파이 입실론 R2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전 용량을로 전체 전하량을 나누면 전체 전이 V가 된다고요. 아, 그럼 V는 원래는 V1이었다가 V가 되고 V2였다가 V가 되는 그 최종 V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C분의 Q가 된다는 얘기죠. C 값이 얼마였어요? 4 파이 입실론 R1 플러스 R2고요. Q는 4 파이 입실론 R1 V1 플러스 R2 V2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4파 입실론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V는 이렇게 되는구나. R1 플러스 R2 분의 R1 V1 플러스 R2 V2가 된다. 이 식을 즉 두 도선을 연결했을 때 합성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도체가 원래 Q1이었고요. 이 도체는 원래 Q2였어요. 맞죠? 근데 얘를 이렇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그죠? 연결함으로 인해서 얘의 전이 V나 얘의 전이 V는 어떠졌어요? 서로 같아졌다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 얘를 원래는 Q1, 원래는 Q2인데 얘를 연결하면서 얘는 Q1 다시가 될 것이고요. 얘는 Q2 다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잘 보니까
V는 같은데 자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CV예요. 그죠? 4파이 입실론 R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랑 봤을 때 전압은 동일해요. 그죠? 전압은 동일하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은 동일해요. 4파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에요. 맞나요? 무슨 값? 상수값이라고요. 아, 전하량은 뭐에 비례한다? 이 도체구의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보면 만약에 여기에 도체구의 반지름을 제가 1m다 라고 보고요. 여기 도체구의 반지름을 3m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원래 여기는 8쿨롱이 있고요. 여기는 4쿨롱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죠? 8쿨롱, 4쿨롱. 그러면 얘는 8쿨롱이고 얘는 4쿨롱이니까 요 점의 전위는 이럴 거예요. 분명히 4 파이 입실론 1분의 8일 거고요. 얘는 4 파이 입실론 1분의 뭐가 돼요? 4 이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3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 전위하고 얘 전위는 어때요?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묶어보겠다 이거예요. 묶어보겠다. 그러면 이때는 자 얘는 8쿨롱이었고 얘는 4쿨롱이었다면 전체 토탈 전하량은 얘 더하기 얘죠. 12쿨롱이 돼요. 근데 전하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반지름에 비례한다고. 그럼 얘가 1대 3의 비율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하량도 1대 3의 비율로 나눠지게 돼요. 1대 3의 비율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3쿨롱이 되고요. 얘는 9쿨롱이 돼요. 그럼 더해서 12가 되고 비율이 1대 3이 되잖아요. 맞나요? 아,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는 8쿨롱에서 3쿨롱이 된 거예요. 5쿨롱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5쿨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동했다고요. 그래서 5 더하기 4에서 9쿨롱이 된 거예요. 그럼 전위를 한번 볼까요? 전위는 4 파이 입실론 곱하기 1 분의 얘는 3 됐고요. 얘는 4 파이 입실론 3 분의 9 됐다고요. 그럼 잘 보면 얘하고 약분돼서 얘 3 돼요. 그러면 4파 입실론 분의 3이고 얘는 4파 입실론 분의 3이에요. 얘가 전위가 같아진다고요. 이해되세요? 즉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를 묶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전하량은 반지름에 비례해서 같게 되고 이때 두 도체구 사이에 전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한다고요. 이동함으로 인해서 전위가 같아지게 된다. 이게 중화작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도 얘가 이렇고 8쿨롱이고 4쿨롱이고 1m고 3m인데 A 도체구에서 B 도체구로 이동한 전하량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화작용에 대해서 전하량은 도체구에서 반지름에 비례한다는 걸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념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알면 이 공식을 몰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지는 게 전하량일 것이고, 그죠? 반지름일 것이고, 또는 전압일 것이고. 이 전하량이라는 것은 Q1은 C1, V1 이걸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던 간에 여러분들이 공식으로만 암기하시면 못 풀어도 이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공식을 몰라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정전 에너지와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어떤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지에 있는 전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즉 정지에 있는 전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정전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전 에너지에 대한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정전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콘덴서 C죠, C. 그럼 여기에 전압 V를 놓아 보겠습니다. V고요. 그러면 이 C에는 Q라고 하는 전하량을 저장을 할 것이고요. 이때 이 전하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전류 I라는 것이 흐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얘가 1 에너지가 됩니다. W는 P dt, 그러니까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인테그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쓸 수 있고요.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하의 변화량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전류 I는 dTd Q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V에 dt d Q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dt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dt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근데 Q는 CV에 의해서 V는 C분의 Q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V 대신에 C분의 Q를 넣어보면 인테그럴 C분의 1에 Q에 dQ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Q를 Q에 대해서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Q제곱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 C분의 1은 상수니까 C분의 1 곱하기 2분의 1 Q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콘덴서가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을 갖고 있는 콘덴서가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이 C분의 Q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W는 2 C분의 Q제곱 줄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또 여기에서 Q는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Q는 C V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 C분의 C의 제곱 V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 C 이렇게 하나가 없어져요. 2분의 1 C V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분의 1 C V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Q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Q V다라고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이 C가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제곱 또는 2분의 1 QV 또는 2 C분의 Q제곱 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 에너지 W다 라고 하는 건 이 세 개의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C 값이 주어지느냐, V 값이 주어지느냐, Q 값이 주어지느냐. 즉, 세 개 중에 두 가지에 대한 값만 주어진다면 에너지의 값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정전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1번에 정전 에너지는 W는 2분의 1 CV제곱 2분의 1 QV 2분의 2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공식 좀 기억을 해 주셔라. 자, 두 번째로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 이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얘기하기에는 평행판 콘덴서가 설명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평행판 콘덴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때 요 면적을 S의 제곱미터, 요 길이를 극간격을 D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을 입실론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이고요. 여기에서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대전되어 있을 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전개 2가 생겨요. 그죠? 이때 전개 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 S의 Q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입실론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이 V라고 하는 것은 전개의 세기에다가 요 극간격 D를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구하는데, 자, 이 전체 에너지 W는 우리가 좀 전에 1번에서 2분의 1 C V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유도했어요. 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대입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입실론 D분의 S. V라고 하는 것은 전개의 세기 곱하기 D예요. 그죠? 이 D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전개 보면 2분의 1 입실론 D분의 S 2의 제곱 D가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D 하나 약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에 그죠? SD가 남아요. 여기를 제가 S 곱하기 D. 근데 S 곱하기 D 볼까요? 여기의 면적이 S이고요. 여기에 D예요. 그럼 S랑 D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최적이 되죠. 그렇잖아요. 최적 V가 S 곱하기 D가 된다고 볼륨이. 그러면 지금 여기의 단위가 뭐라고 했죠? 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요 최적으로 나누면 그죠?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단위가 뭐가 될까요?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D는 입실론 2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입실론 2 대신에 D 하나 2 남네요. 2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2 입실론 분의 D 제곱이다 라고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의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아시겠죠? 단위 최적당 에너지, 정전 에너지. 자, 세 번째로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 세 번째는 정전 흡입력이에요. 정전 흡입력. 세 번째 정전 흡입력. 이 정전 흡입력도 평행판 콘덴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 위쪽에 플러스 전하라는 애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하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흡입력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얘 두 개가 서로 당기고 있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얘를 이동시키면, 예를 들어 dl만큼 이동시키면 그 흡입력이랑 얘 힘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얘 두 개가 서로 당기고 있는데 얘 하나를 이렇게 당기는 힘을 구하면 그게 흡입력이랑 같겠죠. 얘가 얘랑 서로 당기는 힘은 얘를 떼는데 들어가는 힘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평행판 콘덴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W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입실론 2 제곱의 SD다 라고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어떠한 물체를 F의 힘을 가지고 요 L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우리 1W는 F, L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얘는 힘 F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L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힘 F라고 하는 것은 DL, DW 그러니까 에너지를 뭘로? L로써 미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떼는 힘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요 극간거리 D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힘 F는 에너지를, 그죠? 에너지 W를 뭘로? 극간격 D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럼 얘는 D분의 에너지가 얼마였죠?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SD였단 말이에요. 단위는 힘의 단위는 뭐죠? 뉴턴입니다. 뉴턴. 그럼 여기에서 D가 약분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힘은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S 뉴턴이 되더라.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더라. 맞나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2분의 1 D 또는 2 입실론 분의 D 제곱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요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랑 같아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 공식이나 단위 면적당 흡입력이나 공식은 똑같네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2분의 1 DE 2 입실론
D제곱이다라고 나오더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그럼 정리해보면 이 내용을 지금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전 에너지죠. 정전 에너지. 정전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제곱 2분의 1 QV 2분의 1 이 C분의 Q제곱이죠. Q제곱. 이건가요? 두 번째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기 정전 에너지는 줄이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줄 퍼 세제곱미터죠. 공식이 똑같네요. W는 2분의 1 CV제곱 뭐예요? 입실론 2제곱 2분의 1 QV 2분의 1 DE 2C분의 Q제곱 2 입실론분의 D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줄 퍼 세제곱미터. 그렇죠? 세 번째가 단위 면적당 뭐죠? 흡입력. F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단위만 뭐가 틀려요? 단위만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랑 같다. 그렇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패러데이관입니다. 네 번째, 패러데이관. 이 패러데이관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패러데이관은 이 뭐라고 정의되냐면 단위 전하에서 나오는 단위 전하에서 나오는 전속관, 전속수관 뭐 이렇게 돼요. 전속선의 관, 전속선의 관. 그럼 단위 전하라고 하는 건 뭐죠? 플러스 1 쿨롱에서 나오는 전속선의 관을 우리 패러데이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 쿨롱의 전하에서는 전속선, 패러데이관이 몇 개? 한 개란 얘기예요. 이때 플러스 1 쿨롱에서 선이, 관이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 1쿨롱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요거를 우리는 패러데이관이다 라고 해요. 1쿨롱에서 몇 개 나온다고요? 한 개가 나온다요. 그럼 Q쿨롱에서는 Q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때 이 패러데이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전하에서 나와서 부전하로 간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간다. 이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패러데이 관수는 전속의 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Q 쿨롱의 전하에서 전속은 Q개잖아요. 그럼 패러데이 관도 Q개예요. 그러니까 Q 쿨롱에서 전속도 Q개고 패러데이 관도 Q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Q 쿨롱에서 몇 개? Q개의 뭐가 있다? 패러데이 관이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수는 일정하다. 요 관 내의 전속의 수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연속이다 이거예요. 다시 적어보면 패러데이 관 내 전속은 뭐다? 연속이다 이거예요.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이 연속이라는 얘기는 전속의 발생이나 소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기에 어떠한 진전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점에 어떠한 점의 진전하
실제 전화가 없다면 이 전속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속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패러데이 양단에는 플러스 1쿨롱과 마이너스 1쿨롱이 있다. 이 양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쿨롱에 뭐가 있다? 진전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볼트의 전위 차에서 이 패러데이관은 2분의 1줄에 뭐를 갖는다? 에너지를 갖는다. 이 의미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에너지 W는 뭐였죠? 2분의 1 QV였잖아요. 그죠? 얘와 얘 간에 1볼트의 전위차가 있을 때 이 패러데이관은 뭐예요? 1쿨롱의 그 전속을 우리가 패러데이관이라고 하는 얘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데이관은 2분의 1줄의 에너지를 갖는다. 즉 두 지점 간의 1볼트의 전위차에서 이 패러데이관은 2분의 1줄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관에 대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패러데이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패러데이관은 그냥 전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Q쿨롱의 전하에서 Q개의 전속이 나오고요. Q개의 패러데이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냥 패러데이관은 전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